레버리지는 과학에 기반을 둔 사고법이다. 더 적은 것으로 더 많은 것을 성취하는 것, 더 적은 돈으로 더 많은 돈을 버는 것, 더 짧은 시간을 투자해서 더 많은 시간을 얻는 것, 더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성과를 얻는 자본주의 속 숨겨진 공식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최소 노력의 법칙이다. 우리는 누구나 레버리지를 경험한다. 당신은 포식자 아니면 먹잇감이다. 고용자 아니면 노동자, 노예 아니면 주인, 리더 아니면 추종자다. 각 개인은 다른 개인을 섬긴다. 한쪽은 레버리지하고 다른 한쪽은 레버리지 당한다. 당신은 레버리지를 사용해 다른 사람들의 돈과 시간을 얻을 수도 있고, 반대로 누군가의 계획 속에서 레버리지 당하며 포기한 시간을 대신해 시간당 급여를 받을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선택이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타인의 계획 속에서 움직인다면, 아무도 당신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레버리지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당신으로부터 돈을 벌고 있다. 당신은 먹이사슬 밑바닥에서 가장 적은 돈을 벌며 가장 많은 일을 한다. 자유와 통제력을 가장 적게 누린다. 대부분의 사람은 시간과 일과 돈이 정비례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백만장자, 억만장자 기업가들은 그것이 반비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사회는 우리에게 돈을 위해 열심히 일하라고, 더 긴 시간 동안 일하고 초과 근무를 해야만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레버리지를 구축한 사람이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들인다. 만일 당신이 레버리지를 지배한다면 다른 사람의 시간, 자원, 지식, 인맥을 이용해 돈을 벌고 당신의 시간을 보존하여 계획과 목표, 꿈을 넘어서는 부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은 모든 백만장자들이 이미 실행하고 있는 일이다. 영국에서 가장 부유한 25명 중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들은 모두 회사를 설립했거나 물려받았다. 한 명도 빠짐없이 고용주, 자영업자, 투자자다. 이들은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하는 법을 안다. 부동산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부동산 사업자는 임대주 유형과 기업가 투자자 유형으로 나뉠 수 있다. 임대주는 직접 일을 하는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는 노동자에 가깝다. 그들은 부동산을 구매하고 관리하고 유지하는 자영업자에 불과하며 높은 보수를 받는 직장인보다 대단히 큰 소득을 얻지는 못한다. 그들은 종종 보수공사, 페인트칠, 인테리어, 집세 수취, 기타 관리 업무를 직접 처리해야 한다. 반면 기업가 투자자는 모든 규제와 관리를 아웃소싱하여 레버리지 효과를 얻는다. 더 큰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더 높은 층위의 전략과 비전을 만드는 데 시간을 투자하고 자신의 가치에 따라 살아간다. 앞서 말했듯 성공에 대한 일반적인 신화 중에서 가장 큰 망상은 열심히 일하라는 것이다. 그 외에도 다른 사람보다 더 오래 일하면 최고가 될 것이다. 희생을 감수하고 끝까지 노력하라. 결코 포기하지 마라. 고통스러워도 계속하라. 씩씩하고 용기 있게 행동하라 등이 있다. 이 말들은 스포츠 선수에게나 적용할 만한 원칙이다. 직업을 선택하고 시간을 투자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보다 고려해야 할 사항이 훨씬 더 많다. 당신은 올바르게 시간을 투자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성과를 내기 어려운 일을 위해서 오랜 시간을 희생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만일 당신이 3년에서 5년마다 승진을 하고 인플레이션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인상되는 급여를 받기 위해 일주일에 60시간씩 일한다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좋아하는 것을 하는 만족을 미루고 있다면, 연봉이 3천만 원 인상되는데 30년이 걸린다면 당신은 스스로의 삶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산업 발전으로 인해 무용지물이 된 기술에 당신의 시간을 투자하거나 경제적인 이익을 통제할 수 있는 직접적인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부자로 만들기 위해 당신의 시간을 투자하거나 정부 시스템에 당신의 미래를 의존한다면 이 또한 삶을 기만하는 것이다. 레버리지 철학을 당신의 철학으로 만들어라. 무엇을 해야 할지 파악하고 실행하라. 당신의 삶에 타인의 계획을 끼워 넣지 마라.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처리하고 가치가 낮은 모든 일은 아웃소싱하고 당신의 이상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창출하는 레버리지 철학을 가지고 당신의 방식대로, 당신의 의도대로 계획에 따라 삶을 살아가라.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더 오래 일했다가는 경제적, 시간적 여유도 없는 은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소진하게 될 것이다. 더 전략적으로, 더 체계적으로 일하고 당신의 비전에 집중할 시간을 최대화하고 단순 작업과 시간 낭비를 철저하게 배제해야 한다. 그로부터 레버리지는 시작된다. 많은 사람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또 다른 기만적인 개념은 일과 삶의 균형이다. 행복과 자유로운 시간을 삶의 마지막으로 미루고 인생의 3분의 1을 일하는 데 사용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균형이 될 수 있는가? 당신이 연기한 삶은 끝까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당신은 잠자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는 데 사용한다. 놀고 탐험하고 창조하고 나누고 배우고 사랑하는 시간을 모두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는 데 사용한다. 그것은 균형이 아니라 스스로 부여한 노예의 삶이다. 당신의 자녀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왜 당신은 스스로 그런 삶을 받아들이는가? 주말에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일주일 내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어떻게 균형이 될 수 있는가? 오랜 시간 동안 싫어하는 일을 하고 짧은 시간 동안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어떻게 균형이 될 수 있는가? 당신이 해야만 하는 당신에게 자존감과 목적의식을 부여하는 다른 사람들과 당신을 차별화하는 매달릴 가치가 있는 일을 찾아라. 그 외의 일은 적당히 하라. 모든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고 애쓰지 마라. 버릴 것은 버려라. 당신의 비전과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다른 모든 것들은 제외하라. 당신이 하는 일이 돈을 벌고 변화를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체감할 때, 열정이 곧 직업일 때, 도전과 만족을 동시에 느낄 때, 그 일은 더 이상 일이 아니게 된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당신 앞에 놓여있는 중요한 일을 하는 것뿐이다. 목표를 세워라. 한 번에 한 입씩 먹어라. 마감 기한에 압도되지 말고 당신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춰라. 비전, 당신은 원하는 목표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가? 당신은 후세에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당신은 이 세상에 어떤 변화를 만들기를 원하는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목적지가 어디인지 모른다면 결코 어딘가에 도달할 수 없다. 비전은 삶의 목적이다. 목적을 가진 삶을 산다는 것은 계획적인 삶을 산다는 것과도 같다. 그러나 비전이 없으면 어떤 목표의식도 가질 수 없다. 수많은 사람이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어쩌면 자신만의 고유한 목표를 발견하고 실행함으로써 인류의 가치를 더하기 위함일지도 모른다. 오스트리아의 실존주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실존 분석적 정신요법인 의미치료, 로고세러피라는 학설을 만들어냈다. 프랭클은 인간을 지배하는 원동력은 인생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프랭클은 프로이트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했다. 그는 나치 수용소에 포로로 잡혀 수년간 참혹한 현실을 견뎌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공포를 느끼고 온갖 잔혹 행위를 당하면서도 생을 향한 치열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그가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과의 투쟁에서 의미를 발견했고 그것이 처참한 고통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었다. 수용소를 탈출한 프랭클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출간했다.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삶의 의지를 잃지 않고 생존한 프랭클의 철학을 살아야 할 이유를 가진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다는 말로 훌륭하게 요약한다. 이것이 비전의 힘이다. 비전은 상상할 수 없는 비인간적 대우와 고문을 이겨내게 한다. 비전과 목적의식은 도전과 전환, 관계, 위기를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부여한다. 우리에게 명확성과 초점을 제공하고 모든 일이 잘 될 거라는 희망을 준다. 비전은 당신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부여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준다.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고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적어보자. 당신의 삶은 어떤 목적에 기여하는가? 다른 사람에게 기여할 수 있는 당신만의 비전은 무엇인가? 그 비전이 당신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3년, 5년, 10년, 25년, 50년 후에 삶이 어떤 모습이기를 원하는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노력을 위임해야 하는 이유. 파레토의 법칙은 삶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이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상대적 분배의 가이드라인으로 인정받고 있다. 파레토의 법칙에 의하면 소득 창출 가치의 80%는 하는 일의 20%에서 나온다. 결과적으로 20%의 시간만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시간에는 소득 창출 가치가 높은 일을 찾아내는 것이 더 전략적인 것이다. 이처럼 성과의 80%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의 20%를 사용해서 얻을 수 있다. 당신이 전체 수입의 20%를 버는데 전체 시간의 80%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해보라. 경제적 이익은 고사하고 삶의 의미마저 고갈될 것이다. 반대로 80%의 시간 동안 소득 창출 가치가 높은 일을 한다고 상상해보라. 이 법칙은 놀라울 정도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 가능하다. 나는 더 효율적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기 위해 8020 법칙을 기반으로 한 몇 가지 원칙을 따르고 있다. 20%의 이익을 위해 돈의 80%를 낭비하지 마라. 20%의 즐거움을 위해 시간의 80%를 낭비하지 마라. 할 일 목록 중에서 80%를 삭제하라. 80%의 시간 동안 중요한 20%의 일을 하라. 시간을 빼앗는 이메일을 80%를 삭제하거나 위임하거나 버려라. 20%의 시간만을 사용하여 최대의 결과를 얻도록 시간을 현명하게 투자하라. 냉철한 마음가짐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낮은 가치의 일을 버리고 최대 효율을 내는 레버리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당신의 목표는 시간을 보존함으로써 시간을 획득하는 것이다. 시간은 당신이 태어나는 날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 카운트다운이다. 많이 투자하고 적게 낭비할수록 더 많은 시간을 보존하여 남은 시간 동안 사랑하는 일을 사랑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시간에 할 수 있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더 적은 시간을 낭비할수록 그리고 더 많은 시간을 보존하고 더 적은 시간을 소비할수록 사랑하는 사람과 원하는 시간에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워런 버핏의 팁을 검색하면 첫 번째로 타임즈의 기사가 뜬다. 이 기사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자신에게 최대한 많이 투자하라. 당신은 당신의 가장 큰 자산이다 라는 문장이다. 당신은 다음의 방법으로 자신에게 투자할 수 있다. 책을 읽거나 오디오 프로그램을 듣는다. 강좌나 워크샵, 세미나에 참석한다. 코치나 멘토를 활용한다. 현명한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만든다. 전기나 다큐멘터리를 본다. 지적이고 사실에 입각한 책을 읽는다. 전문가들의 블로그, 웹사이트, SNS를 방문한다. 전문가들의 회의에 참석해서 질문하고 그들의 대답을 경청한다. 레버리지의 시각으로 보면 어떤 분야에서 정상에 도달하여 파격적인 수준의 대우와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시간을 투자해 지식을 쌓아야만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누구나 자녀 교육에 대한 개인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에는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낸 사람과 자녀들의 행동을 오랫동안 관찰하고 연구한 사람이 많다. 그들로부터 충분히 배울 수 있다. 세상에 배우지 못할 것은 없다. 어떤 분야든 지식에 투자하라. 레버리지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연료는 지식이다. 성장과 발전은 지식에서 나온다.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은 지식에서 나온다. 당신은 단지 그 지식을 배우기만 하면 된다. 당신은 최고의 자산이다. 자신에게 가장 높은 이자를 지불하라. 자신에게 현명하게 투자하라. 레버리지의 핵심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다. 학창시절을 생각해보라. 선생님들은 당연히 자신이 가르치는 과목을 당신보다 더 잘 이해한다. 부모님들은 당신을 어떻게든 학교에 보낸다. 자녀의 시간을 선생님에게 맡기는 것이 좋은 교육이라는 데 동의하기 때문이다. 빌 게이츠는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자신을 들러리로 만드는 사람들과 파트너십을 맺는 것을
매우 좋아했다. 그는 그것을 굉장히 행복하게 여겼다. 그에게 기회를 열어주고 새로운 것을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가능성 때문이었다. 낭비된 시간, 소비된 시간, 투자된 시간. 쓸데없는 일에 까먹는 시간은 모두 낭비된 시간이다. 소비된 시간은 경제적인 측면이나 정서적인 측면이나 지속적인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시간이다. 시급으로 일하는 것, 기계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 시간을 돈과 교환하는 것이 소비된 시간이다. 소비된 시간으로는 지속적인 가치나 이익을 얻을 수 없다. 투자된 시간은 업무가 완료된 이후에도 오랫동안 수익을 올리거나 레버리지 효과를 제공하는 시간이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이익을 창출한다. 부동산이 대표적이며 지식을 쌓는 것도 마찬가지다. 당신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는 새로운 지식은 남은 삶을 레버리지할 수 있게 만든다. 즉시 이익을 가져다 주지는 않지만 오랫동안 소득을 발생시키며 미래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투자이기 때문에 비즈니스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갖는다. 아웃소싱, 네트워킹, 트레이닝, 시스템, 멘토 모두 투자된 시간이다. 세 가지 영역 중에서 어느 영역에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해보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더 적게 소비하고 더 많이 투자하라. 부자들은 낮은 가치의 일들을 레버리지하고 자신의 소득 창출 가치보다 적은 비용을 지불한다. 당신도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수익 모델을 믿고 훈련해야 한다. 소득 창출 가치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그 일을 직접 하라.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소득 창출 가치보다 낮은 수익을 가져오는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일은 모두 레버리지하는 것이다.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지루하고 목적을 상실한 삶을 살며 좌절하지 않아도 된다. 삶의 규칙을 새롭게 써라. 모든 행복을 뒤로 연기하지 말라. 주변에서 당신보다 더 똑똑한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물론 만날 수 있다. 부자들과 성공한 사람들이 모이는 이벤트를 선별해서 참가할 수 있을까? 물론 그럴 수 있다. 자선음악회, 골프클럽, 고급 헬스클럽, 요트클럽, 보트 전시회, 부동산 박람회 등 부자들과 성공한 사람들과 사귈 수 있는 곳은 수없이 많다. 당신이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로 살고 있는 사람들과 술을 마시면서 저녁 식사를 하고 인터뷰를 하고 질문하고 끈질기게 접근하라. 그들의 의례적인 일상, 습관, 행동을 분석하라. 그들이 이미 레버리지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더블 레버리지를 얻어라. 당신이 부자들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신뢰관계를 맺고 있다면 돈은 당신에게 흘러들어오게 된다. 다음은 부자들이 돈을 대하는 사고방식이다.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 돈을 만들어내는 것은 비교적 쉬운 시스템이다. 돈은 거의 무한대로 어디에나 풍부하게 있다. 돈은 병을 치료하고 자선을 베풀 수 있게 하며 시간을 되돌려준다. 돈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 진정한 친구라면 더불어 성장할 것이고 아니면 떠나도 상관없다. 많은 사람이 돈에 대해 그릇된 인식을 갖고 있다. 우리는 성장하면서 돈은 악하다라는 가난한 사고를 주입받는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돈은 유익함의 근원이기도 하다. 단 당신이 그 돈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할지를 아는 것이 먼저다. 돈이 흘러들어오게 하는 레버리지는 생산 수단에 시간과 자본을 투자하고 사람과 시스템에 의해 일이 운영되게 하고 자신은 운영에서 빠지는 것이다. 당신이 구축할 수 있는 자산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비즈니스, 매장 및 온라인 샵, 부동산, 주식, 채권, 지적재산권, 특히 라이선스, 실물 자산, 귀금속과 예술품, 파트너, 투자자 및 동업자. 이 중에서 당신을 위해 일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당신이 돈의 하인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며 시간을 투자하고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레버리지는 해변에 앉아서 칵테일을 마시는 노인의 모습으로 상징되는 은퇴나 자유가 아니다. 당신의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이든 그것을 나중으로 미루지 않고 지금을 즐기는 것이다. 또한 당신이 생각하는 끝에 도달했을 때
상심 증후군이나 성취감의 부재를 겪지 않아야 한다. 레버리지 라이프는 열정과 직업을 균형 있게 통합하고 어느 한쪽이 지나친 희생을 하지 않도록 조절하면서 고양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행복과 슬픔의 균형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중복과 낭비를 줄이고 시간 낭비를 최소화함으로써 은퇴를 뒤로 미루지 않고 지속적으로 짧은 은퇴를 즐기는 것이다. 이제 당신은 평범한 것을 의심하고 비판적인 눈으로 끊임없이 당신의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지속 가능한 방법을 추구해야 한다.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또는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누가 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야 한다. 당신이 살아있음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모든 일을 아웃소싱하여 당신 없이도 일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가장 높은 목표와 비전에 따라 돈을 벌고 지속적인 차이를 만들어내고 당신의 가치에 기여하고 우선순위가 아닌 모든 일은 줄이거나 제거해야 한다. 레버리지는 다른 사람들의 시간, 경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다.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레버리지를 시작해야 한다. 시간을 소비하지 말고 투자하라. 자책감을 느끼거나 비용을 걱정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만들어라. 당신에게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진 분야에서 성장하고 다른 모든 것들은 놓아버려라. 레버리지는 연금이나 은퇴, 영원히 오지 않을지도 모를 나중을 위해 행복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즐기고 원하는 일을 하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고양된 삶이다. 노년이 되어서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비전을 가지고 있는 한 이 모든 것을 지금 이룰 수 있다. 당신은 이제 선택해야 한다. 레버리지 할 것인지, 레버리지 당할 것인지.